공직선거법은 원래는 내무부가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앙선거관리는 1963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3.15 부정선거. 내물로.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1993년도에 중앙선관위가 국회에다가 통합선거법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전자개표기예요. 전자개표기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자기들 속기록이 다 있어요. 그 속기록, 영상 기록이 다 있고, 법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어떤 법조항을 만들 때 서로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부칙 5조에다가 그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5대 국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19대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만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야. 그럼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조항에 있다. 보궐선거 등의 개념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중원선거 이 4개를 말합니다. 이 4개의 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서조항을 붙인 게 국회 원내 교섭 단체의 협의하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18대 대선 때 사용했으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모종의 협의가 있는 거예요. 확인서가 아마 우리 사무차장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근데 그게 이제 18대 대선 때 현실화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18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한번 국회에서 시연을 했는데, 그때 행자위원장이 이명수 씨의 그 자유선진당, 지금 한나라당. 그때 했는데 어떻게 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이 난 거야 국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놓고 안 하니까 한영수 대표를 유시해서 가서 물어봤어.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국회가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 턴 거예요. 네?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왔고, 이 무엇보다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공직선거법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기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취재가 엉뚱한 방향으로 다 가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영국과 미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걸 발본색원할 수가 없잖아요. 껌껌이 발본색원할 수가 없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건 뭐냐면, 그걸 줄이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이거 풀이해서요. 이게 우리 사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다 봐보셨잖아요. 대입수능식도 보고 다 봤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 한 문제 보든 두 문제 보든 세 문제 보든 걸리면 어떻게 돼요? 0점 처리되고 시험 볼 자격을 안 주잖아요.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18대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하면 박근혜 씨는 이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표가 얼마나 증가했고 문재인 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마저도 법 정신을 모르고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이렇게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투표소 수개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개표함을 투명한 아크릴로 하는 거. 등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 아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국회가 그것을 입법을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추진한 게 아니라
입법을 추진하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국회 19대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역사가 93년도에 통합선거 제출 1년 후에 94년도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정부칙 5조에는 전자개표기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둘러붙이는 거야. 중앙선관위 어떻게 둘러붙였냐? 이게 불행하게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됩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이걸 잠깐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때 관보가 있어요. 관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관보에 보면 전자개표기라고 나와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재정부칙 5조에. 178조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잔머리를 굴려. 어떻게 했냐. 투표지 분류기로 용어를 바꿔요. 전자개표기라는 법적 공식 용어를 투표지 분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도 문제야.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시각을 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 단 한 사람도 전자개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그렇게 꼼수를 만든 거예요. 잠깐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거 문제제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개표기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시고요. 참고로 전자개표기는 흔히 말하는 IT 있죠. IT 업계. IT 업계에서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그 이미지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행에 가면 위조지폐 이렇게 밝혀내고 그게 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인식. 그죠? 이미지 인식인데 그 분야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조성구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못 빠져나가. 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항상 김명호 교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진상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진상은 다 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된 걸 가지고 우리는 내놓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항상 한영수 대표나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시지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무너진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은 특별법이고요. 다른 법이 우선하고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헌법에 준하는 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꽃이라고 하잖아요.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가장 얘네가 뭘로 사용했냐면 278조가 있습니다. 278조는 현재 사문화 조항입니다. 왜 사문화 조항이냐면 전자투표점 개표예요. 그러면 전자투표와 개표를 같이 했을 때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이 조항을 가지고 전자개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현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 선배를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이 봐주는 이런 형국에 대한민국. 내용이 결합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자개표기 사건입니다. 이게. 전자개표기가 뭐냐?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냐 그걸 구분하는 과정과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집행하면서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가, 전산조직을 집행하느냐 기계장치를 집행하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산조직을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 종류 그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의 치명적인 문제점, 본표와 무효표는 어느 부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관리하는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떤 장비로 관리하는가 그렇게 하고 전자개표기 개발한 개발자가 자기 논문에
전자개표기를 하면서 전산조직을 했는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완벽한 이것은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를 위반하고 그 다음 수개표 하지 않은 178조 이하 위반을 해서 선거무효 사유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거무효 사유 기준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를 삼는다는 기준 하에 선거무효를 판단합니다. 법관들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무효다. 그러고 또 오늘 여기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 공문정거인데요. 공문정거는 그 기관이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판결문, 결정서 있으니까 결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결정은 그대로 절차가 맞냐 맞다 안 맞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결은 그 내용을 진실이가 진실이 아니가 를 따지면 판결을 해요. 그렇게 절차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그 결정문하고 같아요. 그럼 뭡니까? 그 해당 선관위 공문에서 부정 이게 아니다 전산조직이다 나오면은 전산조직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만 놓고 선관위에서 나왔네 부정선거네 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법원 가가지고 결정을 봐야 된다. 판결 때문에 결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게 조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 설명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말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천주교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대통령 사퇴 요구를 하면서 쭉 갑니다. 가면서 이 총체적 부정선거다. 국정원 등 관권 개입도 하고 윤종훈 목사가 고소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 보통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핵심 그 당원들이 징역을 받으면은 선거 무효됩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그거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일하고 새누리당 홈피나 새누리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윤정훈 목사는 사건이 적다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조작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은 좋은데 뭐 억울하고 멋있다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더라. 그거를 결국은 부정선거에 그랬다 싶어요. 막는 그런 전술인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국정원 등 관권 개입은 간단합니다. 이건 선거법상. 국가기관은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위반했느냐. 국정원에는 사입으로 국민들 상대로 했고, 각 기관마다 그 국민들 그 대하는 게 틀립니다. 보훈처에 해당되는 국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버렸어요. 중립을 안 지키고. 이제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 또 국민들 상대로 또 해버리고,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나름대로 또 대국관계를 한다고 하면서 또 중립을 안 지키고 선거운동을 해버렸어요. 선거운동은 딴 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상대방 후보자를 떨어뜨리도록 하든가 자기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든가 그겁니다. 그거는 자기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고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한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입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전자개표기는 선관위에서는 전산조직을 개발한 것이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앞전에 개수기를 개발했습니다. 개수기는 뭐가 하느냐. 은행에서 돈 헤아리는 기계입니다. 돈을 집어넣으면 쭈루루룩 돌아가면서 헤아리는 기계. 그 개수기를 선거의 투표지에 맞게끔 크기를 조정해가지고 개수기를 개발했어요. 개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2002년도 2월달에 같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개수기는 공직선거법 178조 사항 4개
의해서 그 규칙 99조 사망에 의해서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그게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적에는 그게 참여한 국회의원이 개수기도 전산조직으로 분리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국감 자료 회의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도 개발하고 전자투표기도 개발. 전자개표기는 부치고조입니다. 부치고조로 제목이 전산조직에 대한 개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안 넣습니다. 공직선거법 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입니다. 이제 법령을 읽다가 보면 투표하고 가운데 점 찍고 개표일이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점은 투표가 개표 두 개 다 포함됩니다. 투표 및 개표 두 개 다 포함됩니다. 오화가 아니에요. 투표 또는 개표 이게 아니에요. 점은 곱하기 두 개다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공직선거법 278조 전산조직은 투표 개표는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간부에도 보면은 요즘 중앙선관위가 터치 스크린이라고 개발한 그 전자투표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딱딱 짚으면은 자기가 투표가 됩니다. 투표되면서 개표가 됩니다. 개표가 되는데 그 기계는 여기는 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를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서 수개표를 빼먹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미 개표 사항표에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다 빠졌던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무료사용 기준에 입증하고자 한다 하고 맨 먼저 전산조직이 뭔가 전산조직과 그 증거에 대해 중앙선관위 기계장치라는 이유 전산조직이라는 해가지고 요 지금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1993년도에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안을 올렸습니다. 1994년 3월 17일 제정되었는데 그 안에 공직선거법 11장에 들어가니까 개표 제정안이 있었어요. 168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여기 투표카드 판독기 등이라 했습니다. 투표카드 판독기가 지금 저겁니다. 투표지 분력입니다. 투표지 분력이고 그 다음 개표용 전산조직은 제어용 컴퓨터입니다. 및 개수기를 갖춰야 한다 하면서 투표카드 판독기를 하면 투표카드를 읽고 투표의 유효, 무효 및 기표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판독하여 그 결과를 개표용 전산조직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지금 전자개표기가 똑같아요. 이 용어가 전산학도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 당시는 그 전산학도들이 쓰는 용어를 딱 구사하면서 잘 해놨어요. 그리고 1항에 가보면은 개표용 전산조직이라는 전산조직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2항의 투표카드 판독기에 의한 판독 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 기기 등 운영 체계를 말한다. 컴퓨터로 운영하는 거, 컴퓨터 시스템. 이 개표용 전산조직은 개표용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 옆에 전다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시스템.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국민들이 빨리 이해할 건데 이 한글로 한자말로 억지로 고쳐놓으니까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투표카드 판독기나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의 규칙 운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 선거에 다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우고 공직선거법 부치고조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제가 설명했지요. 투표카드 판독기는 전자개표기 했는데 투표지 분리기, 개표용 전산조직은 제어용 컴퓨터 등을 알 수 있으며 개표기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건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영어고사를 이제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살살 올려보시죠. 이때부터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왜 저거 전산학도들이 쓰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왜 전자개표기라 하면서 투표지 분리기라 이름을 바꾸고 제어용 컴퓨터라고 바꾸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전자개표기라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거기 공부 내용에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투표지 분리기 그것도 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상기 조문은 부치고조 전산조직이란 정개특위에서 결정하고 아까 그 제정한 168조 이런 것을 부치고조로 몰아왔어요 보니까. 부치고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부치고조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해놨어요. 근데 선거 범위도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해라. 그 다음에 그 전산조직을 활용하는 동안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또는 정당의 협의를 받아라. 교섭단체를 준 정당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협의를 받아라. 협의 받다니 그만 가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절차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협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정당에서는 안 해줍니다. 힘들고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항은 나머지 기타 필요한 것은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제정해라. 이렇게 강행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를 중앙선관위가 일부러 전자개표기를 만들면서 이 법에 위반되니까 이거를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거 무효 소송이 벌어지니까 아차 큰일 났거든요. 그대로 전자개표기라고 여기 저축받으면 간단하게 선거 무효예요. 그러니까 투표지 권력이라고 계속 강변을 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권력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거는 전산조직이에요. 사실 끝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전산조직 증거가 나옵니다. 이 증거가 이제 저 옆에 이래 보시면 개표기 및 제외형 컴퓨터 추가보기 계획 이게 이제 2002년 7월 24일 날 기한을 했습니다. 이 공문 그걸 그대로 공문번호 등록 자료를 이제 제가 제시했는데 이번에 전자개표기가 뭐냐고 자기들이 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 장치와 이걸 이제 가로에가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의 통화 시스템 그리고 가로에가 제어형 컴퓨터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형 컴퓨터 각각 1대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전산조직이라고 명확하게 자기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통합 시스템. 통합 시스템이 뭐가 하면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형 컴퓨터가 떨어져가지고는 절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질 않아요. 실제로 빼놓고 코드 뽑아내면 전혀 안 움직입니다. 반드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안에 운영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작동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문상에 들어있고 이 내용을 언제 공개를 했냐면 2005년도 공개를 했어요. 중앙선관위에 숨겨놨다가 재판해가 공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 소식 이 내용도 그 당시에 숨겨놨어요. 선거 소식지를 보니까 전자투표제 도입 전자투표기인데 전자투표제가 전자투표제 도입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선거인은 전자개표기 도입 전 단계로 투표 방식을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산 도입을 조금 올라가요. 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정의국민 상대에게 이제 이 개도문안을 보내고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이 본문이요. 여기에 이제 전자개표 시스템이랑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랬어요. 그때 조달청 KBS, MBC, SBS 하고 전부 다 같이 공조해가지고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해가 제가 굉장히
그 법원 재판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도 공개 입찰 자료에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공람을 안 했어요. 일선 직원들한테 공람을 했으면 전자기업이 어떤 장비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거 장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건데 전혀 안 해봤다. 아니 이 자료에 들어가보니까 아직 자료가 한 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걸 줄이 나왔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투표지 벌리기는 하드웨어고 운전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예요. 이래가지고 하드웨어는 어떤 거, 소프트웨어는 어떤 내용이다 나와 있고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해요. 요 내용이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요번에 전송한다고 했지요. 그건 사실 딴 프로그램 해가지고 올라갔지만 이것이 전자개표기의 그거예요. 투표지 분류기 규격을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거 그 전산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진성미 의원실에서 전산적이냐 아니냐 전산 전문가들은 모여 토론을 했어요. 하는데 이 부분이 전산 조직이라는 증거다는 거예요. 이미지 인식 처리 장치 및 인터페이스를 보면 투표지 이미지 인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스캔 장치와 PC용 인터페이스 카드를 갖추어야 함. 전산 조직 알고는 이런 게 없대요. 전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전산 조직이라는 거예요. 투표지 분리기는 전산 조직을 합니다.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치기는 똑같이 모아가지고 분류하고 있어요. 가로를 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도 전산 조직이라고 딱 가로에다 딱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공항이가 인터넷과 선거 제목으로 이제 이 전자개표기 개발한 임자순 사무총장이 자기가 자랑한다고 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법무부에. 논문을 제출하는 그 논문 제출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자기 자랑을 해요. 개발해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전자투표제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가지고 2006년 6.13 선거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전산으로 개표했다. 이거 딱 논문을 나갔어요. 이렇게 9가지가 지금 사실 더 또 있습니다. 9가지가 명확하게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 감옥과 남욱처럼 공무원을 다 시행했습니다. 선거소송의 피고로 되자 공무원 시행한 전산조직과 반대로 아무 증거도 없이 대법원에 기계장치라고 거의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에. 주장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얼씨구 중앙선관위 말 맞다 증거도 없이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 개표기 개발했을 때 총 계획서 그거와 중앙선관위 위원이 의결을 냈어요. 의결서 그거를 정보 공개하고 소송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해달라 이게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법원 재판장한테도 이거 공개하면 부정선거 다 받는 겁니다. 재판장들이 그걸 공개를 해주라고 중앙선관위에 지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2002년 7월 14일 날 추가계획 계획서 그것만 공개받았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숨겨놨어요. 이 만약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과거까지 다 땡겨와 공개가 되면 쉽게 끝나버려요, 사실은. 이래가 수26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앙선관위에야 부시군 선관위까지 법관들이 한 50여 명이 그 선관위 위원장으로 있어요. 책임자로. 그분들이 다 엎었어야 돼요. 부정선거를 드러나면. 그거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252명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옷을 다 벗어야 되니까 이 사법 대단히 힘나요, 사실은. 그리고 창피스럽고 절대 법원에서 우리가 개인이 소수 몇 명이 소송이거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요번에 우리 공고 소송인들이 지금 12,000명이 모집됐어요. 어시어시 하니까 대법원은 골치 아픈 거지.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됐어요. 내부에서
아 이거 못 쓰겠다. 그때도 홈표 모의표 많이 나왔어요. 그래 직원들이 이거 못 쓴다 이거를 왜 썼냐. 또 기계 했는 거 또 사람이 또 헤아리고 하느냐. 이렇게 분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부에서. 근데 이 개발 근거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치고조입니다. 부치고조고 현재 그 규칙을 제정 안 했습니다. 강행규정 규칙을 제정하거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그건 18년 동안 안 했지요. 중앙선관위는 제작 규정과 임의 규정 및 법률과 규칙 관계를 걷고 부인하고 그 사용 근거를 선거법의 178조 조문명이 뭐고 개표의 진행입니다. 개표는 어떻게 해라는 그 규정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그 규칙, 99조 사망에 보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개표를 원활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계장치 이제 규칙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전산조직으로 하면은 공직선거법 95조로 가지고 더 상위법이니까 그거에 따르면서 착실해야 됩니다. 이거 해놓고 이것만 주장하고 95조는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법 적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또 문제가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는데 아까 2003 수26 판결문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95조와 공직선거법 278조는 직접 그 장비를 규제를 합니다. 위험하니까 조작이 되니까 강하게 규제를 하는 당연히 그 규제 규정도 따라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간단하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가고 제작 규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치고 해석을 했는 거예요. 선거리 내부 규칙. 예. 역할은 투표지를 이제 분류하고 한 가지 두 장 씌워서 지금 누산 처리합니다. 컴퓨터 안에 그 누산 처리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누산 처리를 하고 그 결과는 이제 그 개표 사항표라는 것으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돼가지고 그 이제 투표구 단위로 그 개표가 이제 확인됩니다. 여기 보면 개표기한 개표는 이겁니다. 아까 그 제가 설명했지 공문에 투표지 분리기 플러스 제형 컴퓨터입니다. 옆에 프린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개표기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학 공식으로 투표지 분리기 플러스 제형 컴퓨터다. 그런데 이걸 곱하기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투표지 분리기가 빠져버리면 사용을 못한다. 제형 컴퓨터가 빠져도 사용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표지 분리기 곱하기 제형 컴퓨터다. 그리고 투표지 분리기 없으면 곱하기 하면 제로지요. 아무 의미가 없죠.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볼게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지 전송받아가지고 투표지를 이게 뭐가 하면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하는 순간 카메라가 있어요. 인식 센서가 뭐가 지나간다. 제형 컴퓨터한테 딱 자동으로 보고를 하는데 전송을 하는데 그걸 제형 컴퓨터에서는 아 그럼 몇 번이야 이래 분류해. 아 이거는 미분류야. 이거는 구분 못하겠어. 미분류로 가 하는 그런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를 통과하는 것을 인식 센서를 한다. 그것만 우리 이제 이거 전문 용어로 쓰는 거는. 그러면 그대로 지나가면은 아 무엇이 지나간다. 제형 컴퓨터 이거 보세요. 제형 컴퓨터는 몇 번이야. 1번 분류해. 이거는 분류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 개표기를 뭐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유관이한 수작업으로 분류된 투표지를 한 매씩 또 유관으로 유무효표 개수 확인을 하고 미분류지를 동일하게 구분 계산하는 등 사람이 수백 표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네, 전자기표는 보조니까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수작업 개표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표 면접을 이 수작업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안 해요. 그래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 아 수작업 했다 자꾸 억지로 지는 거예요.
이 구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투표지 권력이 저형 컴퓨터 프린터로 구성됐다. 통합 시스템이다. 혼자서는 절대 작동을 할 수 없다. 투표지 권력이 잘못되고 본표 무효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형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죠. 운영 프로그램의 소관 사항이에요. 조작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나빠가지고 오버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만 갈면 되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을 가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인된 기관에서 그 인정받은 프로그래머들이 만들면은 엉성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검증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프로그램도 똑같은 게 아니래요. 잘 만들어야 엉성하지 않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기 혼표 무효표 이거를 사실은 못하는 게 이거를 중앙선관위는 끝까지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최근에 양평 그 목동 제3동 그 투표구 1투표구가 거기서 혼표가 85명 나왔다니까. 그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 속에 박근혜 표가 85명 있다고 개표 상표가 나왔다니까. 그것이 혼표입니다. 그런 혼표가 나오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국가에서 쓰는 장비는요 세계적인 이런 룰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미국은 오차율 50만 분의 1로 1마 이내마 되면은 사용합니다. 필리핀은 20만 분의 1. 이 전자개표기는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은 100분의 3.5입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오류가 너무 높아서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속이고 사용했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서 이 부작용이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이거 지금 딴 나라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저는 이상한 나라다 저 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거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조달청 아까 공개입찰 자료 있지요. 공개입찰 자료에 혼표 무효표 나오면은 사용 못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해놨어요. 시행공무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을 때 개표 참관인들이나 관련자들이 이의 제기하면은 수개표를 해주라. 다시 넣지 말고 수개표를 해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작업 개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문이 거기 나오네. 의 제기하면은 다시 수작업 개표를 해주라. 수작업 개표했으면 볼 필요가 없지. 그렇게 공문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전자투표기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투표 개표를 전산조직으로 한꺼번에 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차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전산으로 조작하면 완벽하게 조작해버립니다. 요거는 투표지가 없어요. 투표지가. 맞아. 요 방식이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그 미국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 전자 투표기가 문제가 많다. 이 방식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 거는 어떻게 되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 은행 가서 돈 찾을 때가 터치식으로 누질르잖아요. 1번 누지르면 밑에서 1번이 딱 들어가면서 개표까지 돼요. 그 안에서. 돼가지고 그 조그마한 종이가 떨어져요. 1번 그 영수증 비슷하게 떨어지면서 통에 들어가요. 이제 그것을 투표 시간이 다 종료되면 그 안에 블랙박스를 일명 블랙박스를 해요. 그걸 빼가지고 해당 그 선거구 선관위에 들고 와요. 들고 가면 거기에서는 또 읽는 장치가 있어요. 선관위에서는 읽는데 이 것이 안 된다. 이 것이 먹통이 되고 문제가 되었다 하면 아까 떨어진 종이 있죠. 종이 그것을 가지고 개표를 해요. 예. 실제로 이 방식을 이용해 보니까 오류가 제법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우리 국가 선거에는 사용 안 하는데 농협장 선거나 이런 데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도 오류가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거는
왜 지금 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2009년도부터 이걸 사용하려고 3,500억 예산이 책정됐다가 우리가 국정감사한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또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삼성이 뒤에서요. 삼성이. 이 사업이 기본 그 전산망까지 까는데 1조 사업이 1조 사업. 세상편이 개표하는데 1조 사업, 1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문제점이 많은데 치료하게 합니다. 그 기업가들 치료하게 이거를 하려고 로비를 해가지고 이미 창고에 6만 대 보관대가 있고 그거는 사용 못 합니다. 이제 치료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원가가 조금 더 하고 이익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 보니까. 그래 이 사업을 옛날에 하다가 이제 폐기되기 직전에 제가 국회에 불려갔어요. 그 당시 3,500억 사업인데 노조위원장 리베이트 900억 받았지 하면 저를 불러가지고 뭐 어디 뭐 도민 그거 하듯이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푸른 말씀하시냐고 하니까 이거는 누구 말대로 이제 완전 정치인들 돈 빼먹는 그게 이 사업이. 이건 절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수표수급해야 됩니다. 독일에도 수표수급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럼 최고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 프로그램을 다 찾아 들어가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95조에 대해서 만들리고 95조 안에 보궐선거 등이 뭐냐. 내가 그 재판하면서 그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보궐선거 등이라면 모든 선거를 다 사용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공직선거법 35조 4항에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수26 그 판결문이 대법원에서 기계장치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고 대법원에서 그 증거가 없어도 그 판결하면 그 증거가 아니냐. 그 판결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항상 판결문에 증거가 없으면 그걸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 부분을 인용해버렸어요. 근데 법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들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올라가고. 아까 이용 규정하고 그 설명했지요. 저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전산 조직을 규제를 하냐면 장비별로 법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엄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국가 살림을 살 대통령 통치할 사람을 뽑는데 이미 규정에 의하면은 정치 권력자들이 언제든지 조작 사기를 쳐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만 영원히 해먹도록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엄하게 된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1월 17일 날 개표 시연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연은 개표하기 전에 시연해야 됩니다. 그 시연은 맞지 않아요, 용어가. 그런데 시연을 했는데 6,000매를 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3,000매를 하면 2시간 10분 걸립니다. 빨리 해도 2시간 10분 걸립니다. 아니, 1시간 10분 걸립니다. 이게 뭐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투표지를 보는 시간이 암만 빨리 봐도 개표 사항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0매를 10분 만에 8분 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암만 자기가 불린데 빨리 하거든요. 왜냐? 이 눈이 시각이 감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계산하면은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그 10분 만에 3,000매를 보고 뭐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이제 이게 뭐가 하면 작업 분석을 해야 돼요. 인간이 내가 확인하고 또 모아가지고 밴딩하고 그 책임자가 또 확인하면서 사인날인하고 서명하고 그런 작업 분석을 다 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남구 선거관리위 개최장에 우리 김 대표하고 저하고 3명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수개표 안 했어요. 하라고 그걸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3번 이의 제기를 했어요. 3번 다 멘트를 줬어요. 수개표 하라고.
개표 사무원들이 수개표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한지도 하지 못. 그러니까 참관한 사람들이요 안 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냥 예. 다 그게 그거 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다. 나오는 거예요. 개표 참관하는 참관인이 정당별로 6명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줄이 9줄, 10줄, 12줄 되면은 그 다음에 6줄 이상 되는 거는 개표 참관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잠깐 불른. 개표 참관이 신분이 어느 정도냐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확인이 없으면 무효예요. 그런 또 위반을 저질러 세 가지를 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법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전송한다 했지 컴퓨터가 그 네. 중앙위원회 전송하는 까지 돼가 있다면 그 전송하는 그게 뭐가면은 구시군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로부터 바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아까 이 규정대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 18대 밝혀진 거는 이 전자개표기로부터 중앙서버로 올라가는 것은 안 올렸어요. 내가 보니 안 올리고 어떻게 했냐 따로 이거 중앙선관위에서 올리는 서버를 따로 전산 조직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사에도 일방적으로 뿌려버렸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은 박근혜 몇 퍼센트, 어느 지역은 문재인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여론조사인 걸 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투표하는 날 12월 19일 날 6시가 딱 되면은 투표용지 교부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몇 매를 교부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네. 그거를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각 선관위마다 뭐 지잡듯이 막 좀 빨리 올리라고 막 빨리 안 올리면 선거 끝나서 죽인다 보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그거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넘겨요. 센터에서는 받아가지고 그 강남구 선관위면 강남구 투표용지 교부수를 탁 넣으면은 시간대별로 쫙 나와버려요. 생성돼 나와버려요. 그거를 언론사로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조작된 증거예요. 그게 왜 탄로났냐? 미션 씨가 1월 달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역할을 달라. 딴 거 없다. 개표 사항표하고 저거 선관위에서 공고한 그 투표국을 투표 상황, 투표수 그거하고 대조하고 분석해 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미 다 찾아놓고는 무엇인지 모르고 7월 29일 날 저기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한눈에 내가 그 찾으려 했던 그 조작 그게 딱 찾아졌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씨한테 이 완전 조작이다. 이거 봐라. 이거는 뭐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늦게 너한테 자료를 줬다. 1월 20일 날은 국민들한테 알리면 뭡니까? 공고를 하면서 자료를 준 거다. 자기도 보니까 멍한 거예요. 그래가 12월 30일 날 전산센터에 찾아갔잖아요.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딱 내놓고 남양주시는 투표 구수 119개입니다. 왜 너는 97번 저거를 올렸느냐, 보냈느냐, 전송을 했느냐. 그게 12월 그럼- 30일이었다고요? 아니 7월 아니 7월이죠. 7월 30일. 그거를 왜 보냈느냐 이렇게 전산센터장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서 이거 봐라 투표소에서 너가 그 중앙 그 서버로 올라올 적에 그 개표 사항표 순서대로 쫙쫙 올라오지 않느냐. 이래 안 올라오면 너가 어떻게 체킹을 하느냐. 나중에 개표록 작성하고 직계록 작성하는데 체킹이 안 되는데 난리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올라갈 수 있냐 했더니 거의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냐. 너다니 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주는데. 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통제 안 했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고 그럼 좋다.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린다 하냐.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 틀린다는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는 뭐가 하면 그 언론사에서 그 KBS, MBC, SBS 막 밑에 자막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실시간 데이터거든요.
그럼 너 말대로 일본 데이터는 신문사에 넘겼다는데 실시간 데이터고 신문사에 넘긴 데이터 틀리면 말이 되냐? 그럼 이중으로 이거 개표 자료가 나갔다는 데라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는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실에 시킨 대로 나는 착실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 말하는 거는 저는 선거법을 위반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노조위원장 할 때는 그 친구가 근무를 안 했어요. 뭐 옛날에 사무관이 근무했는데 자리를 서간 자리를 만들고 이사해놨어. 아니 어디서 왔어요? 그게 서울시청 전산과에 전산 사무관에 있다가 중앙선관위로 전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친구구나. 언제 왔어요? 그게 1년 조금 넘었다. 그래서 선거법을 물었어요. 당신이 하는 거는 요 규정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당신 지금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당신 잘못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오니까 이건 당신 말대로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 틀린다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다. 그러면 대화하다가 부정선거 인정하냐 하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 말은 지가 말을 한 거는 사실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더라고. 진짜 이거 자를 좋은 자를 그 하는 게 사람 맞네. 이름이 뭐였죠? 예?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박혁진. 박형진. 박혁진. 네. 그러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정말 자료를 좋은 자료 수집해서 연결했다. 뿌리면서 하면 된다. 나머지 딴 사람 다 내려가 내가 늦게 내려오니까 통내에서 내를 붙들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진짜 너는 범죄다. 한꺼번에 모아가 국민들한테 줬으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읽어보고 분석을 하는데 전부 다 뜯어가 세 조각 네 조각 내가 전부 공개를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누가 그걸 전부 통합을 해서 보느냐.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이게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3개월 4개월만 찾아냈다. 그게 뭐예요? 부정선거 행위를 알고 있는 게 그놈들이. 이거 틀리면 죽는다는 알고.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전산센터장하고 사무관이 있잖아요. 네. 사무관을 만났는데 사무관은 뭐라 하냐?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냥. 무엇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자개표기로 또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자개표기 무슨 내용이 붙어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해킹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겁이나가 있는데 못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알기로는요, 그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간의 서버 간에 서버 있어요. 어떤 그 데이터가 갈 수 없게 돼 있다.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팩스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그게 아닌가요? 이제 제가 말로는 10년 전에도 못 올라간댔어요. 하도 못 올라간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선관위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정보 공개가 들어오니까 문서를 실수해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전국 선관위의 그 직계표를 만드는 그 표에 의해서 이제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거 저 말대로 언제예요? 언제 얘기해요? 2003년도에 이제 서버가 다 연결돼가 있었고 244군데 선관위 중에서 7군데가 8군데 선관위가 그게 서버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버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내면서 봐라. 왜 또 거짓말하냐. 그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오늘 그 자료가 많아 그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자료에서 그때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해놓고는 공문은 이중으로 작성했어요. 또 시행 공문은 안 한 것처럼 그래 하나가 거의 공문으로 드러났어요. 전체 총괄 총계내는 자료에는 서버 연결된 거로 땅하게 이 공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직원들한테 시행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고 이봐라 못쓰이다 답변해라.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대표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가장 그 이것을 그 방송사 선관위 그 전산센터에서 방송에 송출한 사람이 예. 5명이나 한 명은 아닐 거고. 그 센터에 센터장하고 사무관하고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이요? 그럼 세 사람이 국민을 다 속여버린 거네. 그렇죠. 그래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냐?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임자. 선관위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부정성향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추적에 들어갔어요. 추적할 만한 사람 제보했겠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공문 내가 예를 들었지요. 논문 쓴 임자수. 공문요. 그 공문을 들고 가지고 보겠다고. 이 공문 내용 아느냐 할게요. 아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거는 모르면 되냐. 중앙선관위 근무했는데 그 시행공문을 원래 시행공문은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건 안 보내줬어요. 이상하게 이래버리니까 몰라요. 그 추적자가 결제한 획득을 봐서 결제된 거를 협조를 받은데 뭐 협조자들을 찾는데 사인을 보고 이름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내가 노조를 하면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제 공무원 생활해 보면 그래요. 어떤 공무원은 그 사람 지시를 엉터리로 위반을 해도 뭐 그대로 따라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절대 그래 하지 못하니까 마찰이 생기는데 그런 아이들만 인사 배치를 해요. 자기 밑으로 배치를 당하고 선거국에 옛날에 오랫동안 근무해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선거국이 아는 안국으로 다 보내요. 승진시키면서. 그럼 자기는 뭐예요? 아 우리 총장이 이거다 하면 이래놓고는 딱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기한을 지가 촌을 해줘요. 야 이래가 빨리 문서 결제내. 이러면 밑에 사람 모르니까 시킨 대로 쫙 해가지고 계속 문서 결제를 내가 마치 우리가 기한을 협의를 해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했냐. 내보다 선거법 많이 아는 놈 어디 있어. 그리고 언론이 또 임자순 총장은 뭐 걸어다니는 선거법 뭐 선거 범죄직이다. 그래 난 내부에서 사왔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냐. 임자순이가 아닌 게 뭐 있는데 난 내부에서 노조랑에 사왔어요. 우리는. 이놈이 기자들 오면 하는 거 보면은 돈을 한 푼도 줘요. 그래놓은 기자들은 뭐예요? 개수도 밤새도록 고소도 받아다 놀다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주는 대로 쓰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렇게 언론 기자들을 매수해놓고는 지를 완전 신을 만드는 거야. 아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만큼 선거법을 아는 사람들 없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없다. 심지어 법관들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 물어보고 판결문에 그거 하면 그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야 내를 앞선 놈 있어. 딱 지시가 기한회가 올라오면 딱 하고 혼자서 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던 부정성에 가담되는 아들이 이게 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끼리 지금까지 성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진이 올라와 버렸어요. 저거를 올렸느냐 보냈느냐 전송을 했느냐. 그게 12월 그럼- 30일이었다고요? 아니, 7월이죠. 7월 30일. 그거를 왜 보냈느냐 이렇게 전산센터장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서 이거 봐라 투표소에서 너가 그 중앙 그 서버로 올라올 적에 그 개표 사항표 순서대로 쫙쫙 올라오지 않느냐. 이래 안 올라오면 너가 어떻게 체킹을 하느냐. 나중에 개표록 작성하고 직계록 작성하는데 체킹이 안 되는데 난리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올라갈 수 있냐 했더니 거의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냐. 노동이 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주는데. 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통제 안 했네 하겠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고 그럼 좋다.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린다 하느냐.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 틀린다는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는 뭐가 하면 그 언론사에서 그 KBS, MBC, SBS 막 밑에 자막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실시간 데이터거든요. 그럼 너 말대로 1분 데이터는 신문사에 넘겼다는데 실시간 데이터하고 신문사에 넘긴 데이터 틀리면 말이 되냐. 그럼 이중으로 이거 개표 자료가 나갔다는 데라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는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실에 시킨 대로 나 착실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 말하는 거는 전부 선거법을 위반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노조위원장 할 적에 그 친구가 근무를 안 했어요. 뭐 옛날에 사무관이 근무했는데 자리를 서간 자리를 만들고 이상해놨어. 아니 어디서 왔어요? 하게 서울시청 전산과에 전산 사무관에 있다가 중앙선관위로 전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친구구나. 언제 왔어요? 하게 1년 조금 넘었다. 그래서 선거법을 물었어요. 당신이 하는 거는 요 규정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당신 지금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당신 잘못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오니까 이건 당신만대로 실생활 데이터하고 일부만 데이터 틀린다니까 니네 완전히 엉터리다. 그러면 대화하다가 부정선거 인정하냐 하니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 말은 지가 말을 한 거는 사실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더라고. 이 진짜 이거 자를 좋은 자를 그 사람 남겨봤다. 이름이 뭐였죠? 예?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박혁진. 박형진. 박혁진. 네. 그러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정말 자를 좋은 자를 수집해서 연결했다. 뿌리면서 하면 나머지 이제 딴 사람 다 내려가 내가 늦게 내려오니까 통내에서 내를 붙들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니까 아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 진짜 너는 범죄다. 한꺼번에 모아가 국민들한테 줬으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읽어보고 분석을 하는데 전부 다 뜯어가 세 조각 네 조각 내가 또 전부 공개를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누가 그걸 전부 통합을 해서 보느냐.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이게.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3개월 4개월만 찾아냈다. 그게 뭐예요? 부정선거 행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이거 터지면 죽는다는 알고.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전산센터장하고 사무관이 있잖아요. 예. 사무관을 만났는데 사무관은 뭐라 하냐?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냥. 무엇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자개표기로부터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자개표기 무슨 내용이 붙어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해킹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겁이 나가 있는 못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알기로는요, 그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간의 서버 간에 서버 있어요. 어떤 그 데이터가 갈 수 없게 돼 있다.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팩스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그게 아닌가요? 이제 제가 말로는 10년 전에도 못 올라간다했어요. 하도 못 올라간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선관위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정보 공개가 들어오니까 문서를 실수해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전국 선관위의 그 직계표를 만드는 그 표에 의해서 이제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게 저거 만들어 언제예요? 언제 얘기해요? 2003년도에 이 이제 서버가 다 연결돼가 있었고 200만 네 군데 선관위 중에서 7군데가 8군데 선관위가 그게 서버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버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내면서 봐라. 왜 또 거짓말하냐. 그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오늘 그 자료가 많아 그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자료에서 그때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해놓고는 공문은 이중으로 작성했어요. 또 시행 공문은 안 한 것처럼 그래 하나가 거의 공문으로 드러났어요. 전체 총괄 총계내는 자료에는 서버 연결된 거로 딱 이 공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직원들한테 시행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고 이봐라 못 쓰이다 답변해라.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가장 그 이것을 그 방송사 선관위 그 전산센터에서 방송에 송출한 사람이 예. 5명이나 한 명은 아닐 거고. 그 센터에 센터장하고 사무관하고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이요? 그럼 세 사람이 국민을 다 속여버린 거네. 그렇죠. 그래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냐?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거는 임자. 저도 선관위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추적에 들어갔어요. 추적할 만한 사람은 제가 있겠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공문 내가 예를 들었지요. 논문 쓴 임자. 공문요. 그 공문을 들고 가지고 보였다고. 이 공문 내용 아느냐 할게요. 아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거는 모르면 되냐. 중앙선관위 근무했는데 그 시행공문을 원래 시행공문은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이건 안 보내줬어요. 이상하게 이래버리니까 몰라요. 그 추적해가 결제한 획기를 봤어. 결제된 거를 협조를 받은데 협조자들을 찾는데 사인을 보고 이름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내가 노조를 하면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뭐 이런 다 나오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제 공무원 생활해 보면 그래요. 어떤 공무원은 그 사람 지시를 엉터리로 위반을 해도 막 그대로 따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절대 그래 하지 못하니까 마찰이 생기는데 그런 아이들만 인사 배치를 해요. 자기 밑으로 배치를 당하고 선거국에 옛날에 오랫동안 근무해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선거국이 아는 안국으로 다 보내요. 승진시키면서. 그럼 자기는 뭐예요? 아 우리 총장이 이거다 하면 이래놓고는 딱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기한을 지가 촌을 해줘요. 야 이래가 빨리 문서 결정해. 이러면 밑에 사람 모르니까 시킨 대로 쫙 해가지고 계속 문서 결정을 내가 마치 우리가 기한을 협의를 해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했냐. 내보다 선거법 많이 아는 놈 어디 있어. 그리고 언론이 또 임자순 총장은 뭐 걸어다니는 선거법 선거 범죄직이다. 그래 난 내부에서 싸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냐. 임자순이가 아닌 게 뭐 있는데 난 내부에서 노조랑이 싸웠어요 우리는. 이놈이 기자들 오면 하는 거 보면은 돈을 한 푼도 줘요. 그래놓은 기자들은 뭐예요? 개수도 밤새도록 고소도 받아서 놀다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주는 대로 쓰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렇게 언론 기자들을 매수해놓고는 지를 완전 신을 만드는 거야. 아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만큼 선거법을 아는 사람들 없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없다. 심지어 법관들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 물어보고 판결문에 그거 하면 그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야 내를 앞선 놈 있어. 딱 지시가 기한회가 올라오면 딱 하고 혼자서 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던 부정성에 가담되는 아들이 이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끼리 지금까지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 버렸어요. 네, 잠깐만요. 질문할게요. 김무성이가 문자를 날렸던 사람이 임자순한테 한 겁니까? 임자순이는 이미 옛날에 다 그만뒀고요. 그럼 누구한테? 그 사람이 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결정하지 못하지. 그 버스를 갖다 그 버스 툴인지 진짜 버스인지 버스 툴도 위반이고 진짜 버스도 동원해가 해가지고 또 위반이고 그렇습니다. 둘 다 위반.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극소수일 거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의 당직자 아니면은 중앙선관위에 했지 않나. 근데 선관위에서도 이제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이나 그 몸 안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제 버스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싣고 투표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 선관위에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그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의외로 검사가 딱 수사를 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나오죠, 네. 그거는. 통신사. 선생님 아까 그거 네. 개표 전자개표기에서 중앙 서버로 가는데 네. 그거 지금 요번에 18대 대선은 거기 그 조작을 한 데이터를 직접 언론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시간 데이터랑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럼 PC용 보고해서 나갔다는 건지 아니면 그 팩스를 원래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법률적으로? 팩스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한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개표록을 작성합니다. 개표록. 선거 끝나면 반드시 개표록을 작성하고 직계록을 작성합니다. 법정 그 서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표록은 뭡니까? 예. 개표록을 작성하는데 어떤 체제로 되어 있냐면 시도 단위로 직계록을 작성합니다. 이제 구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모아서 직계록을 작성하고 시도 단위 개표록을 또 만듭니다. 그거와 같이 합산해가지고 직계록 만들어가 중앙선관위로 올라옵니다. 그 중앙선관위는 전국 거를 딱 작성해놓고 대조를 합니다. 안 맞으면은 찾아가 다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빨리 하려고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 개표 상황표가 개표기로부터 나오면은 중앙선관위에는 다시 그 PC로 보고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PC에 넣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올려주고 또 시도선관위에는 그걸 바로 팩스로 시도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시도에서는 팩스로 받아가 또 직계록을 작성합니다. 순서대로 쫙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중에 중앙선관위와 대조하면 체킹 딱 하면은 그게 딱 대조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안 맞아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당선인 결정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체제로 합니다. 하는데
요번에 PC 보고를 했는데 그 PC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 언론사로 제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 말로는 내부 공무원 PC 보고했는 것을 언론사로 보냈다는데 그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아까 남양주가 119개 투표구인데 119개가 언론사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97개가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투표수가 뒤죽박죽 바뀌가 있고 이미 그 시간에는 그 투표하면 열리도 안 했는데 투표하면 열린 것처럼 돼가 있네. 거기서 이상해가지고 뽀롱이나 들어가가지고 투표 수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아니게 252군데 선거구가 전부 다 투표구 수가 다 틀리는 거예요. 완전 조작된 자료가 넘어갔다. 학생도 그랬고. 그러면요. 예. 영상도 현재 지금 선거법상의 그 투표함 예, 예. 2012년 12월 19일 투표 그 함은 보관돼서 봉합돼서 예, 있습니까? 봉합돼 가지고 예. 투표구 단위로 그 밀봉돼 있죠. 사가지고 예. 봉합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건데 그 언제 선거구 단위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못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달 이후부터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못해 못하는 폐기했다는 건 아직까지 그 낭설이네 그럼 아직 아, 폐기 못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폐기 못 했고 다 폐기 못 했어요. 소송이 그런데요,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새누리당이 예. 예.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당 아닙니까? 예. 못할 일이 없는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관된 그 투표에 조작을 새누리당이 안쓸 수도 벌써 있다. 법원에서 거기서 뭐 그 총선 말씀드릴게요. 않는 이상, 그거는 미련하게 예, 투표지를 빼가지고 아무 때나 찍어가지고 예, 저거 요구한 데 찍어 넣었다니까. 예, 그게 전자개표기로 나오면서 그 스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파일하고 대조하면은 아, 큰일 납니다. 그런 가지. 옳은 나쁜 이미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지 파일하고 그걸 이미지 파일하고 대조하면요. 투표 큰일 나쁜 동일한 아, 거예요. 그 이미지 파일도 그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파일도 확인하고요. 예, 그 전화국 서버로 흘러갔을까요? 통해가 갔을까요? 예, 전화국에 보관된 서버가 또 대조해야 됩니다. 예. 중간에서 누가 또 만지느냐 많이 보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조작될 전부 다 조작돼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금방 수사를 할수 그 밝힐 수 몰표 있겠네요.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딴 거는 그 인지수사례가 수사를 잘하는데 이거는 막 해라고 해라도 안 하는 그런 건데 안 하고. 그러니까 7명 후원들이 모인 그 새누리당도 그것은 몰표 때문에 못할 것이다. 네? 건드릴 수 없는. 못한 건들이 그러니까 그건 투표지만 진짜 본다고 위험해요. 하면 그 그러면 조작이 투표용지가 가능한데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모든 공문서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뽀록 나니까 못한다는 잠깐 거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실명로 잠깐 후원이 잠깐 새누리당 정리할게요. 후보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미지 스캔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응? 가능하니까 그거는 맞추면 지금 해주시라고. 지금 이야기할 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검찰이 아니에요. 우리가 밝혀낸 걸 법원에 제시하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특정해가지고 누가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무성이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도 아까 물어보지만 누가 받았다 말 못하고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최초로 저 중앙선관위 폼이라는 게 있어요. 개표로 전체 전국 개표 상황 엑셀 파일 최초로 만들어진 날짜가 2009년 10월 20일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 유은옥이가 와요. 1분당 득표수 대 담당. 이 친구가 어디가 있었냐? 서울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뭐냐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 서기관이 또 서울시에서 또 와. 그러니까 이거를 추적했던 이왕규 기자가 이명박이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한 거다라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2009년부터 이명박 작품이다 이렇게 2009년부터 2009년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신상철 대표가 이거를 역추적을 했어요. 우리가 막 조작이다 막 하니까 자기도 뭔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 거꾸로 추적을 해본 거야. 그 개표 맨 마지막 시간부터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저 신상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이 자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오빠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그러니까 박근혜가 너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아버지 상징하는 숫자로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51.6이야. 그런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51.5로 갔다가 50.7로 갔다가 어느 특정 시간대에 물론 전국적으로 문재인표가 올라가. 그랬어. 어느 특정 시간대. 그게 몇이야? 어? 그게 아니 그걸 보세요. 그게 저한테 물어보죠. 신상필 대표 글을 보고 그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지금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추측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료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한테 최만희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그 총남이라고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가 총남을 만들어요. 그걸 분석해서 주는데 지금 3번을 나한테 제보했는데 내가 다 무시했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맞아. 왜냐면 내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돌다리도 짚고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했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요. 개표 상황표 우리 그거 다 올라가면 있어요. 개표 상황표 어떻게 분석하느냐. 개표 상황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는 방법까지 다 있으니까 다 보세요. 이게 다 개표 상황표. 이게 대통령 선거 마지막 결정사예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법에 안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보면은 제공 시각이 있어요. 그 제공 시각이라고 하는 건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하는 시각. 공표 시각은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개표 상황표가 13,542개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버로 중앙선관위 바로 가요. 광역 선관위는 팩스로 가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거기는 자동으로 언론사로 가. 집계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전자개표기야. 전송 기능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가 있어야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에서 준 자료가 있어야 언론에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공 시각이 빨라. 어? 언론사에 보내준 시각이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나갔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이 내용을 니네들이 어디서 아니 저작이라고 말 안 했다니까. 니네 무슨 근거로 했냐? 지역선관위원장이 보고도 안 했는데 그걸 주라 그러는 거야. 그걸 그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저작을 했다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 한 방에 맛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 저거 다 하시려고 할 필요 없이 딱 2가지 문제예요. 전자개표기는 10년 전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 사용했어요. 국민의 정부부터. 그런데 물론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때 당시 요청을 국민 한 사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노무현이 잘못된 이거 아니에요.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를 했으면 중앙선관위를 수사해달라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 조작이 들어간 거야. 조작이. 국민의 선택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2000년 이야기 하지 마라. 2000년 이야기 할 거면 중앙선관 이야기를 한 거야. 중앙선관위가 불법 부정했던 거. 이것도 중앙선관위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직접 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국,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이 9명을 실제적으로 검찰에 고발했잖아. 그러니까 그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도 내가 그 기자회견 내가 폭로돼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폭로하고 했던 거를 부정선거를 잡아야 된다고 했던 거를 진정 논리를 활용했어요. 정치권에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정 논리 해가지고 서니까 이 사건이 현대일체대가 가려버렸어요. 그러고 진정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1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러면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노무현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보수는 저 사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갱이 정복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배워간다니까. 그런 논리에 빠지면은 이거 큰일 나버려요.
이거 우리는 뭐가면은 이거는 이 사건은 진보도 보수도 없고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선거 질서가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해놔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내를 엄해하는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엄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한 번도 그 친하게 지내본 사람도 아니고 만나가 이야기도 해본 사람은 되게 없는 이해창이를 완전히 이해창이 뭐라더라 그렇죠. 간첩이라든가 뭐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 이거 진보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와가 있다고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저는 누라이트다 누라이트 앞자이다 그래도 입맛대로 심지어는 하다가 하는데 딴 사람이 이제 내가 무슨 단편 글을 올리는데 내 밑에 누가 또 글을 쫙 올렸어요. 그 이름을 지우고 또 내가 했는 것처럼 이거 한정수가 했다. 실제 그런 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야 이것들 진짜 이 사람을 허물 떴다 없어 이게 조작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엄해를 하구나. 그게 지금 그런 상태. 그 엄에 빠지면 큰일 나요 우리가. 제가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쪽이란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그 부정선거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합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페이스북으로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쪽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쪽지가 왔냐면 한영수 위원장 사기꾼이다. 왜 조선구 당신이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냐. 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당신 크게 후회한다. 이런 그 협박성 음해가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거를 제가 몇몇 우리 동지한테다가는 전송했어요. 이렇게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까지도 저한테 다 쪽지가 왔습니다. 우리 이주연 동지 저랑 친하잖아요. 굉장히 친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우리 이주연 동지 정치적 그 야욕이라든지 그런 그 뭐랄까 욕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같은 동네 살고 광주에서. 그런데 이주연이가 정치적 야욕이 있어가지고 이 일에 관여하는 거다. 한영수하고 짜가지고 하니까 당시 이용당하지 말아라고 노골적으로 굉장히 많은 쪽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 별로 관심도 평소에 없다가 제가 그 전자개표기 말도 안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왜 그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업했던 분야가 이쪽 이미지 사업 분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관련 벤처기업 창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삼성한테 모든 걸 다 빼앗겼던 사람이 장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위원장님 이제 처음 만나 뵙고 나서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렇더니만 제가 IT 그래도 명색이 밥 먹고 살았던 사람 전문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물론 이제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 우리 IT 밥 먹고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 관련 법을 봤거든요. 우리 같은 IT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막 써놨어.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일반 국민들 더 이해 못하죠. 그럼 판검사 걔네들이 똑똑해가 이해하겠어요? 걔네들 더 못할 거라고. 굉장히 용어도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산 조직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전산 조직은요. 투표지 분리기 옆에 붙어있는 제어용 PC까지 합해서 전산 조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전자개표기 그 안에는요. 그 CPU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로요. 그거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논리를 보면 뭐 투표지 분리기는 단순 기계 장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일어난 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제가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과 같이 뜻을 맞춰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다가 그렇게 음해성 쪽지를 보냈더라 이거죠. 사기꾼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붙지 마라.
이주연 정치적으로 얄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이 두려운 거는 제가 이쪽 관련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끼는 거가 싫은 거야. 왜? 지금 말이 많은 그 투표지 분류 있죠. 전자개표기는 그 국내 업체 그 중소기업이 만든 거예요. 외국 그 유럽에 있는 그 업체 거를 갖다가 모방을 하고 공부해서 만든 건데 한틀이라는 회사입니다. 한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 회사 장비를 저희 회사의 그 연구소에 갖고 와가지고 허구한 날 테스트 해봐서 제가 그 기계 잘 알아. 사장도 잘 알고. 그리고 기계 하드웨어 장치뿐만 아니고요. 박근혜를 찍었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을 찍었는지 인식하는 거는 하드웨어 장비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식합니다. 그거를 IT 업계에서는 인식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인식 소프트웨어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많이 팔린 업체가 인지 소프트웨어예요. 인지 소프트웨어 이영태 사장이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 후배였어.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무적으로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그 한영수 위원장님 일 그 관련해가지고 부정선거 이런 끼는 게 싫겠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사기꾼이다. 가지 마라. 이주연 동지는 정치적으로 얄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더 어려운 걸 보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는 엔지니어 입장이거든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있는 사실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애들이 시끌시끌해가지고 수ገብ했죠. 네. 근데 그 당시 수ገብ했는데 오차가 많지 않았어요. 발표인가? 네, 그게 많지 않았어. 자, 그 얘기는 뭐냐? 그 당시 전자개표기 지금 거하고 똑같은 세제입니다. 조금 지금 요즘 기능이 개선됐지만 똑같은 기계 돌렸는데 그 당시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도 정확했고 그 당시 사용된 인식 소프트웨어, 인지 소프트웨어였거든요. 네. 정확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100표, 200표 차이 난 거는 뭐 무슨 업무 과정에서 뭔가 좀 실수였지 인위적인 그런 조작이라든지는 잘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 전자개표기 오차율이 굉장히 심하죠. 자, 2002년도에도 기계 아무런 문제 없었고 소프트웨어 문제 없었어요. 지금 몇 년도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더 정확해야 되죠. 왜? 10년 지났는데 더 형편없이 오류가 많이 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이전 동지하고 확인했는데요. 한틀 시스템의 그 전자개표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그 부르는 투표지 분류기 이것은요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 새마을 금고부터 이미 제공돼서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잘 팔리고 쓰고 있어. 그 얘기는요 기기는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어떠한 프로그램이냐 인식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 캡처하거든요. 이미지 형상을 보고 패턴 인식을 해가지고 박근혜 찍었는지 문재인 찍었는지를 분리를 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뭐 그 자기합수표라든지 그 다음에 어음 같은 거, 지료 같은 거 있죠. 날짜, 금액, 시간 다 읽어내는데 오차 없습니다. 왜? 매일 처리하는데 오차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굉장히 쉽잖아요. 박근혜 찍었는지 문재 찍었는지 그것도 제대로 분리 못한다. IT 업계 입장에서는 자기감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기계는요 문제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을 하셔서 한틀에 들어가서 제가 한틀에 영업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느냐 금융권에 그러니까 거의 다 납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 안 해주려고 그러길래 우리가 새마을금고 인재 인가를 받았는데 당신 거 좀 쓰고 싶다. 당신들 실적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야기해달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선관위가 3.6% 오류율이 발생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한틀로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금융이 있죠, 금융이 3.6% 오류가 나야 돼. 그러니까 이자가 3.6%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돼야 돼.
그럼 금융 대공황이 와요. 난리 나죠. 네. 근데 훨씬 복잡한 거를 은행에서 쓰는데 0.0001%의 오차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성구 회장님 말씀은 0.0001%의 오차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를,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투표용지 분류하는 데 있어서 3.6% 오류율이 낮다라는 것은 누군가 의도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가 없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르다. 주장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고 그냥 말하면 그들 알아들었어요. 의도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전산 장비는 그 소유 연수가 10년입니다. 국정을 얘기 안 했고 전산 장비는 그 우리 국가에서는 소유 연수가 10년인데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교체하는데 제가 이래 볼 적에는 중앙선관위도 빨리 그거를 스스로 없애야 되는데 적어도 없애고 싶어요. 왜 못 없앴냐? 없애면은 부정성이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또 무엇을 잘못했냐면은 자동차처럼 2000년 뭐 EF 소나타 하면 2000년 그 형태만 계속 나와가 그 이상 못 고치잖아요. 부속이 틀려가지고. 전자교피기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교체를 해왔어요. 왜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오면서 교체가 되어 왔는 거예요. 이 자동차 개념하고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 그래 말하는 것도 안 맞아요. 때문에 이거 전자교피기를 한번 고칠 때마다 30억 내지 50억씩 썼어요. 한 3, 4년마다. 그런 나쁜 짓을 해왔다니까요. 그래 오면서 지금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복잡하게 되니까 그거는 내가 결혼 안 했어. 이거 다 떼고 나면 공무서 차장 다시 또 칠 거예요.